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숙종임금 시대 녹음이 우거진 북한산 자락 계곡 아래 젊은이들의 흥에 겨운 왁자지껄한 소리가 짙은 녹음만큼 무성했다. 무더운 더위를 피해 북촌에 귀가하는 선비 몇몇이 모여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탁조캐를 하고 있었다. 장군이여, 멍군이여, 한 줌만 물러달라고 사정하는 소리, 훈수 좀 그만두라는 성남 목소리,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울려 젊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불철주야 과거 시험 준비로 좁은 방 안에 지내다가 탁 트인 공간에 마음에 맞는 벗들과 이리 자연을 즐기니 세상의 즐거움이 여기 있었다. 그런데 무리와 동떨어져 한 선비가 사색에 잠긴 듯 소나무 등걸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자리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선비가 모임에 끌어들이려고 선비에게 다가갔다. 여보게, 무얼 그리 골몰하고 있는 겐가? 마음에 든 청인을 생각하고 있는 겐가? 어서 이리와 함께 하세. 아닐세. 시 한 수가 떠오르는데 마지막 한자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네. 사색에 잠긴 선비는 안동 사는 권시성의 선비인데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과거를 보려고 한양에 머문 지 몇 해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권진사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보니 어려서부터 사서 오경을 통달케 하고 시문에 능통하게 하였다. 일찍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또한 한양에 머물며 과거에 응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애는 마침 식년시가 열리는 해인 만큼 엄한 아버지가 아들의 혼사까지 미루며 거는 기대를 알았기에 아들 건선비는 각오마저 각별했으며 한눈팔 겨를 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여름 유난스러운 폭염으로 지친 동료들의 성화로 하루 날을 잡아 탁주캐를 하기로 했고 앞서 출발한 동료들을 뒤따르며 골목길을 걸어가는 중이었다. 날렵한 처마와 어우러진 한옥이 밀집한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는 중에 저만치 어느 집 열린 들창으로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언뜻 보였다. 남녀가 유별한지라 양가의 교수가 시 남에게 얼굴을 보일 리 없을 텐데 그 여인은 한참을 이리저리 얼굴을 돌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싶었다. 그러던 중 가던 길을 멈춘 채 넋놓고 바라보던 권선비와 그만 눈이 서로 마주치고 말았다. 순간 깜짝 놀란 토끼눈을 하고 여인은 재빨리 들창문을 닫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져 권선비는 한동안 미동도 못한 채 얼빠진 듯 여인이 사라진 들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마침 다른 사람들이 골목길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동료 선비들이 탁주캐를 하는 계곡가로 찾아갔다. 뒤늦게 찾아온 권선비를 먼저 온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놀이에 참여하였으나 권선비는 좀처럼 놀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오는 길에 눈이 마주친 여인의 청아한 모습이 가슴을 자꾸 울려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홀로 소나무에 기대어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눈을 감은 채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져 둥근 달이 떠오르자 즐겁고 유쾌한 시간도 뒷마무리를 하였고
선비들은 저마다 숙소로 뿔뿔이 흩어졌다. 권선비 역시 옥동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예의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다. 낮에 그 골목길이 여기였던가? 아님 저쪽이었던가? 권선비는 어둠 속에서 달빛에 의지해 숙소로 향하는 골목길에 접어들었으나 숙소는 뒷전이고 두 눈은 낮에 눈이 마주쳤던 들창가의 여인의 집을 기억에 의지해 되짚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낮에 본 들창을 찾아냈고 그 아래로 다가갔다. 들창 밖으로 불빛은 새어나오지 않았고 사방은 고요하였다. 그러나 권선비는 혹시나 들창이 열리며 달빛 아래서 자신의 마음에 이미 들어온 여인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혼자 너무 앞선 생각이었지만 혹여 그 여인을 다시 마주한다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고민하였다. 하늘에 뜬 둥근 달은 미소를 띤 채 바라보는 듯 그런 권선비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그러던 중에 난데없이 발 근처로 돌멩이가 떨어졌다. 권선비가 깜짝 놀라 앞으로 다가가 돌멩이를 주워보니 조그만 기아 파편에 종이가 묶여 있는 것이다. 종이를 서서히 펴보니 밤이 깊어지면 일강문 앞에서 기다리쇼라고 써 있었다. 권선비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한 마음에 종이 쪽지를 들고 서 있다가 근처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근처 어둑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어둠 속에서 어떤 남정네가 들창문 아래로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바닥에서 무언가를 세심히 찾아 헤매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권선비는 오호라, 낮에 본 여인이 바람이 나서 이 남정네와 야반도주하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두 남녀가 발칙한 작당을 했다고 넘겨짚었다. 권선비는 나서지 않고 몸을 숨긴 채 지켜보았으며 잠시 후 남정네는 낭패한 듯 자리를 떴다. 권선비는 실망스러웠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양가의 여인이 그리 바람이 나다니 하는 생각으로 여인을 훈계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권선비는 일강문 근처에서 여인이 나오길 기다렸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자정을 넘기자 갑자기 일강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서 나이 지긋한 여인이 작지 않은 보퉁이를 들고 앞서 나왔고 이어서 낮에 본 여인이 쪽진 머리를 하고 따라 나왔다. 두 여인이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서성이자 권선비는 천천히 두 여인에게 다가갔다. 낮에 본 젊은 여인이 반가운 얼굴로 권선비에게 마주 다가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쳤다. 젊은 여인이 황급히 나이든 여인의 등 뒤로 몸을 숨기자 나이든 중년의 여인이 권선비를 흘겨보며 말했다. 아니, 왜 뇌간 남정네가 오밤중에 여인을 희롱하려는 게요? 권선비는 중년의 여인을 보자 바람이 난 여인이 어머니를 대동할 리 없는데 하는 생각에 앞서 지녔던 추측이 무너지는 듯했고 이제는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아니, 그것이 어찌 두 여인이 야심한 시각에 밤길을 나선 겝니까? 저야 이런 쪽지가 땅에 떨어졌길래 이리 기다린 것이오만. 아니, 엉뚱한 사람에게 정갈이 갔네 그려. 되었으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중년의 여인은 들키는 것을 염려하기라도 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가만 얘기했다. 두 여인은 일이 틀어졌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이미 나온 문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길을 나설 수도 없는 데다 외간 남정네가 길 앞에 나서니 소란이 일어 집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관선미는 당황하는 두 여인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도움을 주고자 두 여인에게 제안했다. 여보시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밤이 깊었으니 예서 이러기보다는 제가 머무는 숙소로 잠시 밤을 지새고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하시오? 이 말을 듣고 중년의 여인이 거절하였으나 뒤에서 젊은 여인이 중년의 여인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멈, 예서 이리 소란을 피우다가 들키고 말겠어요. 와니 아기는 없는 듯하니 잠시 도움을 받아요. 중년의 여인 역시 별 도리가 없는지라 젊은 여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권선비의 안내를 받아 권선비의 숙소로 갔다. 두 여인은 서책이 벽면에 빼곡히 들어찬 방에 들어오자 다소 안심이 되는 듯하였고 권선비는 밝은 방에서 다시 젊은 여인을 마주대하니 진정되었던 가슴이 다시 방망이질 하였다. 중년의 여인은 연신 헛기침을 하였으며 생전 처음으로 낯선 남정네의 방에 들어온 젊은 여인은 고개가 점점 숙여졌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두 볼이 붉게 물들 뿐이었다. 관선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 여인에게 자기 방을 내주고 자신은 숙소 주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방에 머물기로 하였다. 관선비가 나가자 중년의 여인은 젊은 여인을 다독이며 안도했다. 아기씨 다행히 과거 준비하는 선비인가 보우. 허우대도 멀쩡하고 반듯해 보이니. 일단은 믿어보아도 될 듯 싶으니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내고 뒷일을 개하도록 해요. 두 여인은 고단한 몸을 누이며 앞날 걱정에 뒤척이다 깊은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밖에서 권선비의 기척이 있었기에 중년의 여인이 문을 열어내다 보았다. 권선비는 아침이 준비되었음을 알렸고 두 여인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침상을 맞았다. 아침을 마치자 권선비는 최대한 이해를 갖추어 방문 밖에서 중년의 여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잠시 말을 꺼내려던 권선비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다. 간밤에 쪽진 머리는 어디 가고 처녀의 댕기머리를 한 것이었다. 놀란 기색을 눈치챈 중년의 여인이 말을 꺼냈다. 이분은 채시댁의 우리 아기씨이고 저는 유모랍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홀로 지내시다가 계모를 맞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계모의 홀대가 심해졌답니다. 급기야는 아기씨를 남봉꾼의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집안 사내에게 시집 보내려 하기에 이를 길을 나선 것이지요. 중년의 여인은 이어서 지난밤 집 앞에 찾아왔던 남정네는 이 집안 일을 거들던 김서방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리 행상을 떠나는 길에 자신들이 집을 빠져나오는 것을 돕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방이 정가를 못 받고 지금은 먼 행상길을 떠났을 터이니 지금은 의탁할 만한 어떠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선비는 최낭자와 유모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이 딱하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두 여인을 만류했다. 어허,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 일어나십니까? 보아하니
과거 준비하시는 선비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을 차지하고 방해를 해서야 되나요? 거처를 찾아보려 합니다. 권선비는 두 여인이 살아갈 방도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넓은 방을 쓰도록 하고 자신은 건넌방에서 기거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이렇게 며칠이 흐르자 두 여인은 권선비의 호의에 감동하였고 특히 권선비를 지켜본 최낭자는 점차로 권선비에게 호감이 들기 시작했다. 권선비 역시 처음에는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며칠 옆에서 지내고 보니 다소곳하고 찬찬한 모습의 최낭자가 더욱 크게 마음을 차지했다. 이렇게 며칠만 머물 계획이 여러 날로 점차 미루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두 젊은 남녀의 오고 가는 눈빛을 알아챈 유모가 최낭자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기씨, 권선비님이 싫지는 않으신 게지요. 내 눈은 못 속여요. 이 말을 듣고 최낭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힌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유모는 최낭자의 친모가 아기 때 떠나자 딸처럼 최낭자를 키워온 터라 두 사람 사이는 여느 친모녀 못지않게 친밀했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 또한 그러했다. 유모가 최낭자의 기색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아기씨, 기왕 일이 되었으니 내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볼까요? 권선비님의 됨됨이를 보니 아기씨가 그분의 평생 반려가 되어도 좋을 듯 싶어요. 이 유모는 그저 아기씨가 더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멈, 그래도 나는 지금 부모 없이 떠도는 처지인데 권선비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유모는 찬양자의 이 말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권선비에게로 갔다. 유모의 제안에 권선비 역시 싫은 내색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저야 최낭자를 마음에 두고는 있소만 지금은 과거 공부하는 처지라 살림을 마련할 형편도 아니 되고. 기실 권선비는 과거를 앞두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부모 허락 없이 혼인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최낭자가 마음에 들어와 버린 터라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망설이는 모습을 대하자 예상했다는 듯이 유모가 말을 덧붙였다. 선비님, 지금 당장 혼례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랍니다. 과거 시험과 같은 큰 일을 치른 연후에 부모님 허락을 구해 우리 아씨와 혼례를 올리시지요. 저희가 얼마간의 값어치 있는 폐물이 있으니 먼저 처소를 구하는데 쓰시지요. 권선비는 이 말을 듣고 유모를 만류하며 자신이 지인에게 어찌 변통해 볼 터이니 폐물을 간직하라고 일렀다. 권선비는 그동안 친분을 쌓아온 동료들에게 청하여 십시일반 돈을 빌려 아담한 집을 구해 최낭자와 유모가 머물도록 했다. 권선비와 최낭자는 유모와 몇몇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한 언약식을 가졌다. 이렇게 꿈같은 시간이 흐르는 중에 과거가 치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권선비는 낙방을 하고 말았다. 한편 고향의 아버지 권진사는 과거가 이미 끝났는데도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도 없고 고향에도 내려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대강의 정황을 알고 급히 아들을 고향에 내려오도록 했다. 권선비는 엄한 아버지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최낭자를 떠나야 하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질 않았다.
출발을 미적거리는 관선비를 보고 채낭자가 용기를 주듯이 말했다. 선비님, 잠시 저를 잊고 당분간은 고향에 내려가셔서 과거에 전념하셔요. 아버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필시 우리 둘 사이를 인정해 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유모와 어떻게든 지낼 터이니 아무 염려 마셔요. 권선미는 채낭자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내려갔고 채낭자와의 일을 고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 권진사는 아들의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고얀 놈, 당분간은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이렇게 금종령이 내려지고 권선비는 꼼짝없이 글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권선비와 소식이 끊긴 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 하고 채낭자는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 지내었다. 처음 몇 달은 권선비의 친구들이 식량을 대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자 점차 도움이 잦아들었고 급기야는 도움이 끊기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채낭자와 유무는 가지고 있는 폐물을 처분해 가면서 또 한 해를 버티었다. 하지만 더는 버틸 만한 폐물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유무는 걱정스레 말했다. 아기씨, 이제 한 달도 채 버티기 어려울 듯 싶어요. 남은 폐물을 처분한 노자 삼아 권선비님을 찾아갑시다. 그렇구려. 그래도 유머는 망설이는 채낭자를 다독이며 마지막 남은 폐물을 처분하여 노자를 마련하고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다. 막상 길을 떠났으나 귀중에 머물던 여인들인지라 간신히 한강을 건너 남태령 고개에 이르자 두 발이 부르트고 상해 더는 갈 수 없어 주막에서 치료하느라 며칠을 흘려보냈다.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둘은 다시 길을 떠났는데 수원 근방에 이르자 다시 발이 부르터 상하고 나이든 유모가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냥 몸살인 듯 싶어 주막에 머물며 며칠 쉬면 되겠거니 했는데 유모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자리에 누운 유모가 채낭자를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바라보며 말했다. 불쌍한 우리 아기씨, 이 늙은 몸이 이리 누웠으니 어찌하오. 나를 두고 먼저 길을 떠나시오. 네, 뒤따라 가겠소. 어멈, 내 어멈을 듣고 어디를 가겠소. 쓸데없는 말 말고 푹 쉬어요. 아휴, 이 늙은 것이 아기씨에게 짐이 되었으니. 이렇게 두 여인은 눈물을 흘렸으며 한 달 남짓 치료하였으나 유모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채낭자는 생모처럼 따랐던 유모가 떠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슬펐으며 가지고 있는 노자를 다 털어 수의를 마련해 근처 양지 바른 곳에 장례 지냈다. 주막 주인은 처음에는 채낭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외상으로 숙식을 이어가도록 했으나 노자가 다 떨어진 것을 알고는 손해날 것이 염려되었다. 주인은 채낭자에게 지인을 알려주면 자신이 정가를 보내 외상을 갚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하였으나 채낭자는 이미 고립무원에 처했는지라 제대로 답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상은 쌓여만 갔다. 일이 되자 주막 주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채낭자에게 했다. 여보시오, 이리 쌓인 외상을 어찌할 작정이오? 갚을 능력이 없다면 몸으로 떼어야 하지 않겠소? 이 마을에 상처한 부자 양반이 있는데 그 후치자리는 어떠시오?
내 말은 이미 해놓았다오. 결심만 하시구려. 재낭자는 주인의 닥달에 몇 날 며칠을 시달렸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는지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며 입술만 꽉 깨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는 주인의 제안에 대한 답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재당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자신의 삶에 작은 희망마저 사라짐을 느꼈다. 품속에 오래 간직해왔던 권선비의 돋보끈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밤이 깊어 다른 객방에 떠드는 소리도 잦아들고 다들 잠들었을 때 처연하게 재당자는 대들보에 끈을 묶었다. 한편 고향집에 내려간 권선비는 아버지의 삼엄한 감시하에 발이 묶여 두해를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재당자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되는 마음에 힘이 들었으나 재당자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재당자의 말을 곱씹으며 공부에 전념했다. 그렇게 두 해가 흘러 다시 과거령이 전해졌고 권선비는 부모님께 허락을 얻어 급히 한양으로 향했다. 부지런히 길을 나서 점차 한양에 가까워지자 권선비는 뭔가 희망이 솟아났고 과거도 과거려니와 재낭자와 상봉할 수 있다는 기대에 발걸음이 나는 듯 가벼웠다. 권선비는 이렇게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수원 근방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의 행장을 풀었다. 권선비가 방을 안내받아 가는데 어느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꼭 닫힌 채 여인의 해진 신발이 보였다. 다 해졌으나 뭔가 낯설지 않은 신발이라 여겨져 눈길이 닿았으나 설마 하는 마음을 품고 바로 옆방에 자리를 잡았다. 한참이 지났으나 예의 옆방에는 기척이 없더니 소박한 저녁상이 안으로 들어간 외에는 누가 묵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전혀 기척이 없었다. 그렇게 권선비도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재당자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이리저리 뒤척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고통에 찬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으며 연이어 옷깃이 스치는 듯 크고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점차로 잦아들기 시작했다. 권선비는 예사롭지 않은 소음에 잠이 번쩍 깨었고 혹시 하는 생각에 급히 방을 나가 옆방의 문을 흔들었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문은 안에서 걸어 잠근 상태였고 아무 대답이 없자 권선비는 온 힘을 다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 어떤 여인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권선비는 급히 여인을 부둥켜 안아내리고 응급처치를 했으며 잠시 후 다행히 여인의 숨이 돌아왔다. 이어서 불을 밝히고 여인을 보자 권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오매의 불망, 그토록 그리워한 채낭자였던 것이다. 잠시 후 채낭자 역시 눈을 떠 권선비가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오열하였다. 소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안도하였고 주막 주인은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픈 심정이었다. 이렇게 두 남녀는 극적으로 회유하였고 안정을 취한 후에 다음 날 외상값을 치르고 한양의 처소로 갔다. 며칠 뒤 과거가 치루어졌고 권선비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급제의 영예를 안았다. 권선비의 급제 소식에 채낭자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으며 그간의 고달픔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며칠 뒤 권선비는 본가에 미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육아 행렬을 이끌며 고향으로
내려갔다. 육아 행렬의 끝에는 가마 한 채가 뒤따라갔으니 안동 본가에 이르러 최당저와 건선비는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 권진사는 새며느리와 아들을 기쁨 속에 맞이했다. 예, 새아가 어서 오너라. 네가 우리 집의 복동이구나. 허허. 이후 권선비와 최낭자는 길이를 잡아 혼례를 올렸으며 첫눈에 반했던 사랑의 감정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덧붙여지게 되었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